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지금 내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는 명목상 이유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명 위기죠. 병명까지 나왔습니다. 당뇨, 망막증 이것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인단 얘기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부터 진료를 계속 받아왔던 서울대 병원에 외래 진료를 신청을 했는데 구치소 측 의무과에서는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병원 외래 진료를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주사를 받지 않으면 황반변성이라는 게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군다나 또 당뇨와 겹쳐 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내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울대병원에 안과 진료를 잡아놨었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 이걸 불허했어요, 불허. 왜냐?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할 수 없다. 실제로 현행법에 그렇습니까? 관내가 아니면 외부 진료를 못 받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규정이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네. 서울구치소 내부 이제 내규 같은 걸로 이제 병원 진료라든가 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관내 진료소나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큰 수술이라든가 여기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허락을 하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관내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혹시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구치소를 나오는 순간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요. 병원을 오갈 때 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가능하다. 설 변호사님. 네. 특검에서 지금 체포영장 다시 발부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원 갈 테면 가봐라. 우리 중간에 솔직히 인터셉트 같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체포라는 것이 어떤 피의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현직 검사하고도 부장검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왈가왈부가 많더라고요. 되게 논의가 많은데 일단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어떤 다리까지 잡고 이렇게 끌고 나오는 것은 어떤 명문의 규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체포라는 것이 도망가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도 잡을 수 있고 신체를 억압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미 구속이 된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출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사 없이 어떤 다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냥 기소를 하는 것이 요즘 대부분의 어떤 수사의 방향이라고 해요. 예전같이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네. 특검에서 얘기하듯이 병원 가는 길에 체포영장 집행하겠다. 가능은 합니다만은 꼭 그렇게까지 해서 어차피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진술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특검에서 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소위 속옷 논란을 있었던 첫 번째 집행 실패했고 두 번째 장정 10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팔다리를 붙들고 의제까지 들어서 하려고 했던 두 번째 집행도 실패했고 세 번째 집행이 혹시 병원 갈 때 중간에 윤 전 대통령 측 표현으로는 납치라도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구치소 측에서요. 이른바 내란 재판부에 이렇게 보고서를 냈답니다. 물리력 행사 더 이상 하면은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인치는 더 이상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또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보시죠.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서울구치소가 속칭 까마귀라고 불리는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했다. 지금 보시는 이분들입니다. 양태경 변호사님. 왜 까마귀라고 불리냐 했더니 이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두 까만색 옷을 입고 투입돼요. 이분들은 보통 어떨 때 투입되냐?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 뭐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사람들이고 계급장이나 이름표도 없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투입해봤지만 실패했다. 그래서인지 교도소 측에서 구치소 측에서 법원에다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이제 그 제대로 된 인치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뭐 그 체포영장 집행을 뭐 이제 소홀히 했거나 이제 나태하게 한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추가 발부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조사에 소환을 하는 걸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했던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보로 있을 때라든가 아니 본인이 이제 뭐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에 있을 때 뭐 과거 뭐 국정농단 사태 때 뭐 최소한 씨라든가 아니 다른 뭐 관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도 그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그 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체포영장 발부해서 기어코 나오게 해서 조사를 했던 사람인데 아니 본인께서 가장 많이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 이것을 거부하고 이렇게까지 뭐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지금 굉장히 이게 구치소 관계자들도 되게 지금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과 원칙, 공정을 기치로 내걸어서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식의 내로남불의 태도는 전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